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급등한 이후에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는 파세코에 대한 박스권 단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말 이후부터 파세코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파세코의 그런 주요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난방용 석유 스토브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가전 쪽에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제품 다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주목되는 것은 여름용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이 스타일러 제품이 32%나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여름 가전제품이지만 그 여름 가전제품의 비중보다는 스타일러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겁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지금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주가가 크게 부양되지 않는 상태라면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것들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단타적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배경은 창문형 에어컨이 판매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죠. 창문을 이렇게 붙이면서 실외기가 필요가 없고 또 설치도 간편해서 시장의 관심이 이제 높아졌습니다만, 단점으로는 소음 문제가 역시 크다라는 좀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 기술력이 진입장벽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있다면 뭐 신일 산업이라든지 다른 가전제품 쪽에서 얼마든지 이제 이런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계속 높아지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세코의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에 내신 분이 무려 72.7%까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급등하니까 약 14만 5천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분은 72.7%에서 71.67%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뭐 많은 폭의 감소는 아니에요. 워낙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주가가 고점대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나오면 주가는 급락하게 마련입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 워낙 유통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1,400만 주 정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이 물량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실질적으로 30% 미만의 그런 물량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분이 조금 나오는 것은 크게 지금 신경 쓰지 않는 좀 독특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분이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뭐 유일한 씨, 유정환 씨 같은 주요 주 중에서 지분이 많은 사람들의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재무 현황을 보시면 당장 뭐 부도날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6월 800% 정도 있고요. 1분기에는 뭐 적자를 봤습니다만 결국 2분기, 3분기 가면서 실적이 회복되면서 올해도 뭐 흑자를 볼 겁니다. 매출도 조금씩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실적이 증가했죠. 2017년에 1200억, 2018년에 1400억, 올해 이제 한 1600억 이상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39억, 53억, 올해는 뭐 한 70억 정도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시총은 이미 1000억대가 넘기 때문에 시총 자체가 실적에 대비해서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보죠. 자, 최근에 파세코가 그런 여름 가전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수평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이제 수평가 자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또 박스권 상단까지 치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배경은 역시 거래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더 터졌어야 되는데 그만큼 터지지 못했다는 거. 하지만 이 물량 자체가 작다 그랬죠. 1400만 주밖에 안 되는 물량의 70% 이상이 최대주와 특수관계인들 물량이기 때문에 웬만한 물량은 다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400만 주는 웬만한 물량 다 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래량 좀 더 터지는 것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세력들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뭐 다음 주에 이 물량을 다시 장악하고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세력들로서는 이렇게 속도전을 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이 박스권에서 흐름을 좀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또 해 나가면서 힘의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설정해 놓고 그 박스권은 역시 뭐 이 9,800원대부터 12,000원, 12,500원 뭐 이 정도 선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어제 눌림목이 나왔던 자리 근처,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자, 요 자리 근처에서 중간 박스권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좀 박스권을 설정해 놓고 분봉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응 방법이 쉬우면 상당히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이해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천진의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층을 보니까 35세에서 44세 정도가 40% 정도 시청을 하고 있고요. 또 45세에서 54세 정도가 40한 2% 정도 평균적으로 시청을 하더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30대에 있는 사람들은 장중 빠른 단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40대 이상, 뭐 50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숙달되지 않은 빠른 단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한 이해는 일단은 이 양봉들이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 양봉의 지지가 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봉을 열어놓고 조금 보죠. 자, 분봉을 열어놓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보면,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었던 종목이 갑자기 이제 재료를 받고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한 다음부터 눌림목이 진행되는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한번 보세요. 자, 보시다시피, 눌림목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한번 조금 살짝 튀고, 또 조정이 나옵니다. 쭉 조정이 나오다가, 바닥 잡고 한 번씩 튀죠.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 잡고 튀고, 자, 이 자리 근처에서 다시 또 바닥을 잡고 또 튀어 오릅니다. 그러나 바로 치고 못 가요. 다시 또 눌리고, 이 자리 근처에서 또 다시 지지받고 바닥에서 반등이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추세를 만들었는데, 추세가 만들어지자마자 튀어버렸어요. 수급이 바짝 진행되면서, 역시 가격 저항이라는 이 만원대에서 꾸준하게 지지를 받다 보니까 한 번 또 튀어오른 겁니다. 자, 튀어오르니까 대량 거래 터지면서 다시 또 이제 되밀리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래 자리까지 되돌리면 상당히 편안하겠죠. 자, 그 원래 자리가 역시 이 11,000원대 근처가 되겠죠. 자, 11,000원대 근처까지 다시 또 눌림목이 나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튀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수급 보면서 대응하셔도 되고요. 분할로 조금씩 접근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 단타 플러스 스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장중 단타만 할 사람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수급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을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수급이 장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흔히 말해서 여름 제품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규모 리콜이 발생했다든지 어쨌든 회사 차원의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대형 악재가 아닌 이상은 이 자리를 한 번에 깨고 내려올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다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분할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해서 크게 더 간다면 리스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 4,000원대 있던 종목이 미세먼지 관련주를 엮으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눌림목이 이렇게 깊어지는 거 보세요. 자, 그러다가 다시 여름 관련주를 엮이면서 또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려면 이 박스권 안에서 놀 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다. 특히 이제 저점 부분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가 이제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횡보의 자리들을 잘 보세요. 이렇게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듯이 이 위에서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저가를 잡아가고 반등할 때 또 매도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조금 더 급등도 단타지만 급등주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의 급등주라 그럽니다. 그냥 계속 날아가는 종목은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눌림목도 짧고 순간 다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은데 이런 종목들은 적절하게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고 파세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계속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장악되어 있는 급등주를 찾으면 그 종목의 눌림목자를 계속 추적하면서 노리는 것이 훨씬 더 매매하는 데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고 캐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수급이 장악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연구해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이 파세코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파세코가 프로그램 매매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크지 않고요. 그 물량이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작을 때는 영향을 받습니다만 거래량이 크면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장중에 계속 볼 수 있죠. 프로그램 매매를. 근데 그 프로그램 매매 그 매매할 때 거래하는 그 체결되는 방식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면 매도할 때 주의해야 되고 또 매수할 때 시장에 영향을 주고 매수한다면 아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되는 것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오늘 장에서요, 그 종목이.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세요. 나중에 프로그램 매매에 어떤 좀 샘플이 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리고 고점 종목 중에서도 최근에 또 시장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되면서 결국 뭐 금리 인하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동성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확장될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고요. 결국 지금의 그런 추가 버블은 더 큰 고통을 만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유동성이 있을 때 우리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자, 외국인 기관 매매 중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다고 소개한 대덕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 요 자리, 11,500원 근처 오면은 반등 나온다. 살짝 깼습니다만, 역시 기관이 매매를 하니까 외국인이 매매할 때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수급의 주체는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박스권의 상단까지 왔습니다. 치고 갈 수도 있고 다시 옆으로 횡보하면서 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평선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수급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관이 계속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물량이 나올 때 보세요. 20만 주, 30만 주씩 물량 나오니까 조정이 나오죠. 이렇게 2%대 이상의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관이 잡고 들어갈 때는 역시 4%, 또 2% 이런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반등도 또 크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그런 종목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흐름 볼 수 있는 분들은 얘가 다시 어떻게 수급을 형성하느냐. 일단 한 단계 다시 또 올라와서 상향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향 박스권이라는 것은 요 자리죠. 지금 요렇게 또 상향 박스권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향 박스권의 하단부 그게 이제 12,000원을 깨거나 11,900원 정도 되겠네요. 11,900원에서 12,000원 정도 떨어졌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또 22평 올라오죠. 자, 그런 과정에서 기관의 매매가 매도세가 강하다든지 아니면 또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기관이 그걸 안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 자리는 또 쉽게 깨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물량 소화를 어느 주체 쪽에서 한다면 특히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물량 주체한다면 찍고 또 순식간에 반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에서 박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박스는 역시 기준이 되는 것은 장대 양봉과 거래 터진 거래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습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벗어났을 때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아래로 벗어나든지 위로 벗어나는지요. 그러면서 전략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수급이 장악되어 있는 종목이 단타도 유리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